작업하느라 조금 늦게 잤더니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견딜만한. 자, 106페이지 임대차. 임대차는 임대차 효력과 관련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특히 지상물 매수 청구권, 여기 판례가 좀 굉장히 많죠. 거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 좀 많습니다. 나머지 뭐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일단 15번 임대차는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과 차임 지급을 약속하는 계약이죠. 이때 물건은 꼭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되니까 임대인이 꼭 목적물의 처분 권한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1번 15번 틀렸죠. 임대인이 처분 권한이 없어도 계약은 유효 이렇게 되죠. 유효. 15번 X. 그 다음에 16번은 임차권은 채권이고 원칙적으로 대항력이라는 게 없다. 하지만 그 임차권 중에서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가 되거나 또는 622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가 그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을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제3자가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16번 잘 나옵니다.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토지에 관해서 물권 취득 등기를 했다 그랬어요. 제3자가. 이런 뜻이죠. 을이 임차권도 등기하지 않고 건물도 소유권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넘어가서 제3자가 소유권 등기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 후에 건물을 등기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토지자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7번. 자, 민법상 임대차 법정갱신이 있죠. 민법상 임대차가 기간이 만료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고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았을 때 법정 갱신되고 그 법정 갱신되었을 때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고 다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되니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렇죠? 민법상 임대차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635조에 의하여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갱신도 마찬가지로 635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하되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도록 돼요. 또 하나가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 이렇게 돼요. 임대인은 물건을 타인에게 빌려주는데요. 두 가지를 걱정한다 그랬죠. 첫째, 차임을 제때 안 주면 어떡할까? 두 번째, 목적물을 훼손시키면 어떡할까? 그래서 미리 담보를 받아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담보의 대표적인 게 보증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꼭 돈을 받아둘 필요는 없고 돈만 보증금이 되는 건 아니고요. 물건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인을 세울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이 담보를 임차인이 제공할 수도 있고 제3자가 제공할 수도 있는데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 됐을 때 그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3자가 임대인과 보증계약을 해요.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훼손시켰다. 그럼 내가 보증 책임지겠다. 이게 제3자가 제공한 담보예요. 이건 소멸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제3자가 보증금을 제공했다. 보증금. 이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보증금의 경우에는 법정갱신에 의하여 소멸하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이 어렵죠? 법정갱신 되었을 때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해요. 하지만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으니까 보증금은 소멸하는 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그게 17번. 민법 639조 2항, 이게 법정갱신이고요. 그 2항에 보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소멸하는 담보는 이러이러한 거 보증 등을 가리키는 것이고 보증금까지 포함되는 개념은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임대차가 법정갱신되었을 때 제3자가 보증금을 제공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다. 이거는 소멸하지 않으니까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임대인이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17번 옳은 질문. 18번 법정갱신은 강행규정입니다. 임차에게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18번 목적물에 대한 현상유지 수선의무는 임, 대인이 부담하죠. 하지만 그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모든 하자를 다 수선해 줄 의무는 없고 사선하자의 경우에는 아예 수선 의무가 없다. 참고. 19번 임대인이 목적물을 현상 유지 수선해 줄 의무로 있던 더 나아가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해 주거나 임차인의 물건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해줄 의무까지는 없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여관 숙박계약 같은 일시적 임대차 같은 특수임대차나 또는 병원 입원계약 같은 특수임대차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안전배려 의무나 도난방지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보통 통상 임대차에서는 그런 의무가 없다. 19번과 참고 이렇게 되죠. 20번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현상유지 의무가 있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임차인 특수 용도를 위한 구조 이것까지 유지해 줄 의무는 없죠.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21번은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할 수 있죠. 요 포기 특약에 해당되는 게 거기 나와 있는 원상복구 특약. 가장 대표적인 판례죠. 임차인은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근데 이 비용 상환 청구는 단순히 그냥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말한다. 임차인은 목적물을 나중에 원상 복구하기로 한다. 이런 것들이 뭐다?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한 거다.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했으니까 오른쪽 참고. 유치권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2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일단 토지 임대차에서만 임차인에게 인정이 된다 그랬어요. 토지 임차인이 누구에게만? 토지 임대차의 누구에게만? 임차인에게만. 토지 임차인에게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이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 이 토지 임대차도 견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거나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만. 그리고 두 가지 경우에 기간이 만료가 되고 갱신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한 경우. 견관 건물의 소유,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했더니 임대인이 거절. 이럴 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또 하나가 이런 견관 건물이나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아까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이 경우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해. 그럼 6달이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요럴 때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경우에. 그 다음에 그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지상물이 뭐가 있는가? 이것도 매수 청구할 수 있나? 이것도 되나? 그렇게 지상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지상물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례 그런 게 이제 몇 개 쌓여 있죠. 먼저 22번 비용 상환 청구는 포기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그랬죠. 따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거나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 이렇게 되죠. 그 22번이죠. 참고도 마찬가지고요. 23번 요거 말하는 거죠.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과한 경우 이때는 갱신 청구 따로 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 23번. 참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는 두 가지 경우에 인정된다는 거. 네? 이거 이외에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토지 임대차를 합의 해지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지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했다. 역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딱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지상물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자, 24번. 무허가 건물 이어도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미등기 건물 이어도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또 25번. 경제적 가치가 있든 없든 임대인에게 효용, 쓸모가 있든 없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경제적 가치 유무, 임대인 효용 유무는 매수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 게 있든 없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당연히 참고 1번.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한 시설물. 이건 매수 청구할 수 없고. 2번.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권이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든 없든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2번 X. 다만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 이건 다르다. 갑수의 땅에 을이 임차권의 건물을 갖고 있었다. 이때 을이 등기가 임차권이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즉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든 없든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중간에 땅 소유자가 박혔을 때 달라지죠.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죠. 요 경우에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 대항력이 있어야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존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때는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지만 중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해야 되니까 대항력이 있을 때만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3번. 임차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가 됐다. 아까 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가 합의로 해지가 되거나 또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된 경우 이럴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두 가지 경우만 된다. 두 가지 경우만. 26번. 매수 청구할 수 있는 지상물은 기존 건물 이어도 되고 신축한 건물 이어도 되고 신축할 때 임대인 동의를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임대인 동의 얻어 신축한 것에 한한다. X. 27번 아주 중요하죠. 건물이 임대인과 임대인이 아닌 자 소유 토지에 걸쳐 건립. 이럴 때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까지 사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임대인한테 임대인이 아닌 자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까지 사라 할 수는 없으니 일단 임차지 위에 있는 건물 그 중에서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27번. 28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임차인소에 지상물이 있어요. 갱신을 청구했어요. 거절합니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했죠. 근데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한다 그랬어요, 우리? 그쵸, 몰라서. 몰라요가 아니고 몰라서. 왜 안 해? 몰라요가 아니고 몰라서. 몰라. 값도 몰라. 그러니까 저 자식 거절했는데 왜 철거 안 하지? 철거 소송 제기. 그래서 승소했어. 이때 매수 청구할 수 있는가?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지 않아서 임대인이 철거 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임차인이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때려 부시기 전까지는
철거 집행 전까지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8번 X. 참고, 이때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죠.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지상물을 사라. 그럼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이때 매매 대금 어떻게 정한다 그랬어요? 대금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인 갑은 임차인이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할 때 지출한 비용 더하기 건물을 신축할 때 지출한 비용, 즉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되죠.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는 없고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 그거를 매매 대금으로 지급하면 되죠. 거기 28번과 참고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29번. 우리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무슨 증감 청구가 여기저기 있죠. 지상권의 지료 증감 청구, 전세권의 전세금 증감 청구, 민법상 임대차의 차임 증감 청구, 주택 임대차나 상가 없는 임대차의 차임이 보증금 증감 청구. 이런 게 쫙 있었죠. 다 일방적인 거였죠. 증액을 청구하면 증액되고 감액을 청구하면 감액되죠. 그렇죠? 이때 지상권과 민법상 임대차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전세권과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는 증액만은 제한이 있죠. 전세금 20분의 1 초과 증액 청구 금지, 1년 내 재증액 청구 금지. 주택임대차 역시 20분의 1 초과 증액 청구 금지, 1년 내 재증액 청구 금지. 상가건물임대차 100분의 5 초과 증액 청구 금지, 1년 내 재증액 청구 금지. 지료증감, 전세금 증감, 민법상 임대차 차임 증감, 주택임대차 차임 및 보증금 증감, 상가건물 임대차 차임 및 보증금 증감. 총 5군데 중에서 지상권과 민법상 임대차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전세금,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만 증액 청구 제한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잊어. 표정 보니까 생각 안 나. 괜찮아. 자, 중요한 게 형성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했어. 그럼 증감되죠? 문제는 상대방이 이의는 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어떻게 1년 만에 10배를 올리냐?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이의를 하게 되면 재판으로 갑니다. 재판으로 가면 증액 또는 감액 판결이 나요. 자, 이때 증액 또는 감액의 효과는 판결 확정 시부터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청구시로 소급해서. 증액 또는 감액 효과는 언제부터 발생한다고요? 청구시로 소급해서. 그래서 그 동안에 증액된 거 또는 감액된 거 이것도 지급하거나 반환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 29번 X. 그 다음에 우리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차임 증감 청구한다 그랬죠. 이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하는 차임 증감 청구는 강행 규정입니다. 어떤 의미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한다고 특약을 했어요. 차임 불증액 특약. 근데 1년 지나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증액을 했어요. 당연히 임차인은 야, 증액 안 하기로 했잖냐? 이렇게 주장하겠죠. 판례 강행 규정이다. 불증액 특약이 있어도 증액 청구할 수 있다.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불증액 특약은 무효다. 그래서 차임을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사정이 변동이 있다면 증액 청구할 수 있다. 오른쪽 참고에 있죠. 30번.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명문 규정은 없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하고요, 임차인이 목적물을 명도하는 것, 이걸 무슨 관계? 동시 이행 관계로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가 끝났는데 두 가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그럼 동시 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죠. 두 번째, 임대인이 보증금은 반환하는데 비용은 안 돌려줘. 그럼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임차인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점유, and 기존대로 사용까지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원래 동시 이행의 항변권 반환 거절, 유치권 점유하면서 반환 거절. 즉 요래구만 있어야지 기존대로 사용 수익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의한 동시 이행 항변권 또는 비용 상환 청구권에 의한 유치권 따위의 정당한 권한이 있어서 정당하게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반환 거절만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기존대로 뭐 할 수 있다? 사용. 그쵸? 당연히 기존대로 사용을 했다면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지요. 사용이익은.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죠. 다시 한번.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은 잘 보세요. 내용 자체 그냥 반환을 거절하는 거예요. 플러스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신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은 반환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30번.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정당하게 계속 점유. 근데 사용수익은 안 했어. 즉 건물 같은 경우에 물을 딱 걸어 잠그고 점유만 할 뿐 사용수익을 안 했어. 그럼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까지 하고 있어. 이럴 때는 부당이득을 반환하라 이렇게 되겠죠. 1번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2번. 자, 2번도 봅니다. 잘 보세요. 토지 임대차가 끝났어. 그런데 건물이 있어서 매수를 청구했어. 갑이 대금을 줄 때까지 을은 건물 인도 플러스 소유권 이전 플러스 토지 반환 거절할 수 있죠. 거절할 수 있죠.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죠. 근데 그 거절하면서 건물을 딱 열쇠를 채워놓고 더 이상 사용 수익은 안 해. 부당이득 반환이 뭐 있다 없다? 잘 보세요. 을은 땅을 빌린 거예요. 땅, 건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 을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를 통해서 땅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 거죠. 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할 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과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 전혀 다르죠. 얘는 건물 소유를 통해서 땅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번.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땅을 빌려서 건물을 신축했다. 그 매수 청구가 적법할 때 보세요. 지금 이게 갑과 을로 바뀌어 있을 뿐이에요. 을 소유 땅에 건물을 갖고 있는 갑이 건물을 매수 청구했어요. 그럼 을은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죠. 얘는 지급할 때까지 잘 보세요. 건물 인도 플러스 소유권 이전 플러스 토지 반환 의무를 거절할 수 있죠. 이때 토지 반환 의무를 거절하는 동안에 설령 갑이 건물을 점유 사용하지 않더라도 갑은 건물 소유를 통해 땅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니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이렇게 되죠. 차임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이렇게 되겠지. 31번 당연히 부속물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요거는 아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차인에게만 인정된다고 그랬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누구한테? 토지 임차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 두 번째 언제? 임대차 종료 시.
단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루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종료된 경우 이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했죠. 이 부속물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한 물건으로서 임차인 소유죠. 객관적 용도에 제공돼야 되죠. 그런 것들. 그런 놈들 중에서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이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었죠. 그럼 31번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온 것이 아니더라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한 물건이더라 이런 건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반면에 참고 예를 들어서요 1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한 임차인이 주방시설했다 이런 건 비용 상환 청구도 아니고 부속물 매수 청구도 아니죠. 그런데 그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음식점 그럼 그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한 내가 주방시설했어. 다음 임차인도 음식점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그 주방시설은 다음 임차인도 사용할 수 있지요. 객관적 용도에 사용돼요. 이럴 때는 비용 또는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더라. 거기 참고. 32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편면적 강행 규정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편면적 강행 규정 따라서 32번 갑이 증축한 부분을 갑이 자기 소유 X 건물을 을에게 임대 인도하고 을이 증축했어. 자, 갑 소유 건물을 을이 빌려서 증축해서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죠. 다만 을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증축했고 그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이때는 증축 부분은 부합되지 않고 증축시킨 자의 소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증축 부분을 을이 갑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했어요. 이거를 우리 대법원이 부속물 매수 청구를 포기한 걸로 보느냐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한 걸로 보느냐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한 걸로 본다 그랬죠. 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되 그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켰죠. 귀속시키면 독립성 없지요. 부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약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한 게 아니고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 뭘 포기한 거다?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한 거다. 그래서 아까 봤던 원상복구 특약하고 마찬가지로 원상복구 특약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비용 상환 청구를 포기하는 특약이고 따라서 유효하다. 거기 32번 33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인정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34번 예전에 조금 어렵게 나왔었어요. 우리 203조에 가면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비용 상환 조건이라는 게 있죠. 본권 없이 물건을 점유하는 자와 그 물건을 돌려받는 자 사이에 만약에 점유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필요비나 유익비 따위를 지출했다면 그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 203조죠. 그런데 그 203조 비용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이 비용을 지출할 때 회복자하고 아무런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얘가 비용을 지출했어요. 자, 을은 비용 지출할 당시에 갑과 임대차 계약이 이미 존재하죠.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203조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엔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똑같은 거 아니냐? 다르죠. 요거는 필요비는 지출의 즉시 임대차는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반면에 요거는 필요가 됐든 유익비가 됐든 목적물을 반환할 때 다르죠. 완전히. 따라서
갑과 을사 임대차 계약에 기초하여 을이 비용을 지출했다면 당연히 을은 갑에게 그 계약에 기초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점유자의 비용 상환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혹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을이 병하고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203조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203조 비용 상환 조건은 처음에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 아무런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거고, 지금 요 경우에는 을이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 갑하고 계약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갑에 대하여 계약 관계에 기초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 이외의 소유권을 시간 제3자에 대해서 점유자의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되겠죠. 그게 34번 되겠죠. 35번. 임차인은요,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죠. 따라서 만약에 목적물이 멸실되면 임차인은 책임져야 되죠. 이때 임차인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임대차 목적물이 멸실이 되면 임차인은 물건을 반환할 수가 없으니까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야,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청구할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을은 못해. 그럼 법원은 물어볼 거예요. 너 왜 반환 안 해? 왜 손해배상 안 해? 임차인은 이렇게 말하죠. 저 잘못 없는데요. 뭐라고? 저 잘못 없는데요. 제 잘못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그거 증명해야죠. 뭐라고? 임차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게 35번. 임대차 목적물이 멸실돼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채무, 즉 목적물을 반환해야 될 채무가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 그 잘잘못에 대한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다? 임차인. 임차인은 법원에 나는 잘못 없으니 책임 못 지겠다 라고 주장한다 그랬어요. 주장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죠. 그게 35. 참고도 마찬가지죠. 임차인 스스로가 세 번째 줄 책임을 면하려면 조심조심 다뤘다. 나는 이 물건을 조심조심 다뤘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 라는 걸 누가? 임차인이 증명할 수 있죠. 36번. 민법 526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해서도 안 되고 목적물을 전대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이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 체계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 임차권을 양수하거나 전차한 사람이 갑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대항 요건 그랬죠. 대항 요건. 따라서 첫째,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임차권 양도나 전대체 계약은 유효하고 병은을에게 책임을 묻게 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갑은 을과 계약을 지할 수 있죠. 다만 을병 사이에 부부관계가 있었다. 남편이 부인에게 임차권을 넘겼다. 이건 갑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니까 갑은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갑병.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병의 점유는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불법 점유 상태다. 갑이 병한테 물건 내놔 그러면 병은 꼼짝없이 물건을 반환해야 되죠. 자, 이때 갑이 을에 대한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조금 달라진다 그랬죠. 어떻게 달라져요? 물건을 돌려달라는 청구와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하라는 청구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떻게?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왜?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를 했다면 을은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물건을 반환하라. 병이 물어봐요. 누구한테? 갑은 이렇게 대답해. 나한테. 그렇죠? 반면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를 안 했어. 그럼 을은 여전히 임차인이야. 갑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해. 병은 물어봐. 누구한테 돌려줄 거예요? 갑은 을에게. 을이 아직 임차인이니까. 반면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해지했다면 갑은 더 이상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돼요. 반면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갑은 여전히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지요. 해지 안 했으니까. 갑이 을에게 차임을 청구해놓고 병에게 또 청구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말이죠. 이게 다 판례 내용들이에요. 다. 그 중에 37번.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 적법전대라고 돼 있어요. 무단전대가 아니라. 자, 요게 이제 무단전대고요. 적법전대. 요건 동의받지 않은 전대. 요건 동의받은 전대. 일단 첫째로 임대인은 전 차인에게 직접 권리가 있다 그랬어요. 직접 차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지만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임대인은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이 병에게 차임을 청구했을 때 병, 설령 을에게 차임을 줬다 하더라도 갑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잘못하다간 이중직유의 문제가 생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 적법 차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몇 개가 있어요. 첫째, 임대차, 전대차 존속기간 보장이라고, 존속보장이라고. 갑과 을이 요 임대차를 합의로 해지하거나 을이 임차권을 포기하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존속보호. 또 하나가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해요. 일방적으로. 그 해지 사유가 있겠죠. 그 사유를 병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면 을의 임차권을 소멸하고 을의 임차권을 기반으로 했던 병의 전차권도 소멸하니까 전차에게 통지해주라 그런 뜻이에요. 해지 사유를. 다만 얘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해서 해지한 경우,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건 해지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정합니다. 통지 사유가 아니다. 통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갑이 만약에 을에게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해서 갑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바로. 그렇죠? 나머지는 해지 사유를 누구에게? 병에게 통지하라. 거기에 37.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어요. 갑이 해지했어요. 병에게 통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따라서 그 사유를 전체에게 통지할 필요 없이 대항할 수 있다. 자, 38번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안 해요. 그래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에서 임차인은 이렇게 주장하겠죠. 판사님, 제가 보증금을 1억을 줬는데요, 안 돌려줍니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럼 법원은 을에게 갑에게 물어보겠죠. 너 1억은 받았다며 왜 안 돌려줘? 그러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일단 1억 줬다는 걸 증명해야죠. 다시 한번 1억을 줬다고 누가 주장해요? 임차인이. 그걸 증명했어. 그럼 갑에게 너 왜 안 돌려줘? 그럼 얘는 뭐라 그럴까요? 반환했는데요? 이러겠죠. 그럼 반환은 누가 증명? 임대인이. 보증금을 줬다는 사실은 임차인이 증명. 그 받은 걸 돌려줬다는 사실은 임대인이.
그래서 보증금을 주고 나서도 꼭 영수증 받아야 되고 보증금을 반환할 때도 꼭 영수증 받아 놔야 돼요. 각각 줬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라 이렇게 됩니다. 38. 39. 자, 이 보증금은 뭘 충당한다 그랬죠? 목적물이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 이거 충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에게 보증금을 1억을 지급해 둔 게 있다. 그런데 중간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훼손시켜서 1,000만 원의 손해가 있다. 또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차임을 계속 연체해서 500만 원까지 연체 차임이 생겼다. 이때 합 1,500 요거 반환할 때 당연히 공제되죠. 누가 따로 공제하자라고 말할 필요 없이 당연히 공제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임차인의 손해배상이나 임차인이 목적물을 훼손시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차임을 연체한 거 이거 이외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제기하면 인지대금이라든가 성단료 같은 걸 내야 돼. 그 소송 비용도 당연히 공제. 그것도 당연히 공제. 그래서 오른쪽 39페이지 부동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목적 부동산을 돌려달라. 그리고 연체 차임을 지급하라. 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 소송 비용을 반환할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이렇게 되고 또. 그 공제되는 게 손해배상과 차임 연체뿐만 아니라 모두 소송 비용, 임대인이 납부했던 성단료 등과 같은 소송 비용도 공제 이렇게 되죠. 마지막으로 40번. 요건 우리가 일부 취소해서 한번 봤었어요. 계약을 하고 특약을 했다. 근데 특약에만 취소 사유가 있다. 특약만 취소할 수 있는가? 즉 법률 행위의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을 때 그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가? 원칙 전부 취소. 예외 일부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예외적으로 일부 취소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취소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이 가분적, 분할 가능.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계약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 그렇죠? 그런데 계약을 하면서 임차권 양도 계약을 하면서 권리금 특약을 했는데 이 권리금 특약에 갑의 기망이 있었어요. 을이 점포를 보러 오기로 한 날 그 시각에 갑이 아르바이트를 100명을 고용해가지고 좌석을 다 꽉꽉 채웠어. 그래서 을은 속아가지고 권리금을 듬뿍 주기로 했어. 여기에 사기라는 취소 사유가 있죠. 이때 을은 특약만 취소할 수 있는가? 권리금 특약만 취소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첫째 요건이 뭐예요? 가분적이라 그랬죠. 그러나 이 계약과 특약은 뗄 수가 없죠. 임대차 계약은 임차권 양도 계약은 없이 권리금 특약만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단 말이죠. 불가분이란 말이죠. 따라서 특약만 따로 떼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거기 40번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일부의 취소 사유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전부 취소, 예외적으로 일부 취소인데 단 일부를 취소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는 가분적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권리금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계약 총론 강론과 관련해서 특히 임대차는 그 지상물 매수 조건과 관련된 부속물 매총 이런 무슨 권리와 관련된 판례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민사특별법 남았는데 민사특별법은 어려운 거 다 제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체크할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